만나면 좋은 친구 MBC. 경사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 반가운 소식을 듣기 위해 제가 향한 곳은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문경에서 제가 제일 먼저 첫 발을 내디딘 곳은 문경세제입니다. 야, 와, 이 청명한 하늘. 자, 오늘도 길 위에서 인사드리는 최준봉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경상북도 문경입니다. 이 문경은 그 옛날 영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던 길목이었대요. 그러면서 이 길이 얼마나 험했든지 엄청 유명했다고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한양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길을 꼭 통과해야 했던 거죠.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를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도 이 길을 거쳐야 한양을 올라갔던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이 길, 기쁨과 희망과 슬픔과 괴로움을 묻었던 이 길을 따라서 오늘 최주봉이가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좋습니까? 오케이, 레디 고! 삶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길 위로 떠나는 문경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굽이굽이 깊은 산중에도 더디지만은 시간은 흐르고 또 한 번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네요. 자, 매번 길 위에서 인사를 드립니다마는 저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벌써 늦가을입니다. 벌써 겨울 초입이에요. 네, 겨울을 알리는 이 소식도 맨 먼저 여기서부터 알려주지 않을까요? 네, 이곳은 문경세제약 세 관문 중에 첫 번째 관문이에요. 주hul관이라고. 이 주hul관이 어떤 곳인지, 이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곳을 조금 만나는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숨겨진 보석, 주hul관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보시죠. 아,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네. 일찍 나오셨네. 네. 오늘따라 날씨가 꽤 추워요.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그렇죠. 예. 벌써 초겨울로 들어서고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 주hul관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여기가 이제 문경 세제인데 이 세제길이 그 예. 조선시대에 예. 서울에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갈 때 예. 가장 높고 험준한 곡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음. 새도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 힘들어서 쉬었다 가는 곳. 쉬었다 가는 곳이라 조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조령, 세조자, 네. 고개령자.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 관문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1관문, 일관문, 주관문, 다 예. 2관문, 3관문이 있는데 사실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발생되기 전에는 관문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임진왜란이 생기고 난 다음에 2관문을 예. 먼저 만들고 1708년도에 이곳 그 세제 쪽이 아주 요충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아. 1관문과 3관문을 1708년도에 숙종 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 시험이나 혹은 개인적인 일로 아니면 공무적인 일로 그 한양에 올라갈 때 반드시 넘어야 하는 네. 제일 첫 번째 관문입니다. 영남에서 한양으로 향하는 길. 험준한 길이라도 꼭 이곳을 통과해야지만 한양 땅을 밟을 수 있었기에 일반 백성에게는 물론이고 군사적 요충지로도 문경세제는 중요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신립장군이라고 신립장군. 네, 여기 내려와서 그분이 말을 타고 싸우는 예. 분이라서 여기를 포기하고 충주 탕금대에서 거기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다가 결국은 전멸을 당하는 그런 슬픈 역사가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전멸을 했어요? 네, 탕금대에서. 네, 아, 탄금대에서. 네, 충주에서. 충주 네. 탄금대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픈 역사가 있군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또 여기 제가 듣기에는 무슨 옛 박물관? 뭐 그런 옛길박물관입니다. 옛길박물관. 전국에서는 최초로 유일하게 예. 옛길과 관련된 것을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옛길박물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아, 옛길 박물관. 네네. 가시죠. 네. 몇백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한 저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옛길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긴 뭐 이렇게 다 작고 지도도 작고 그러네요. 네. 저게
개나리 보침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개나리 보침. 네, 저거는 내가 지참을 해. 아, 네, 맞습니다. 내가 어깨에 메고 다녀야 할 개나리 보침에 내가 꼭 필요한 건데 여기 있네. 네. 응? 이 작은 책들이나 지도책이나 이런 물품들을 저기에 넣어서 저기다 보관하고 저기다 메고 다니면서 쉽게 풀어 볼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요 작은 책들은 이제 저희들이 좁쌀책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진본이라 그러는데 수진본. 이 숫자가 이 소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매에 이제 넣어서 넣어서 이렇게 필요할 때 꺼내서 덮어짜라. 네. 응. 돈이죠 저게. 그리고 나침판도 있어야 되고. 나침판. 네, 다음에 물을 떠 먹어야 되니까 표주박도. 아, 표주박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조그만해, 다 조그매. 제일 중요한 신분증. 아, 신분증, 호패. 이 신분증도 달고. 요거는 이제 채색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전국을 걸어다니며 하나하나 그려나갔을 이의 지도. 이 지도가 길을 걷는 또 다른 이들의 길잡이가 되어줬지요. 작은 길 하나, 산봉우리 하나 놓치지 않은 그 세심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체로 그린 지도가 있고, 다음에 도별로 경상도, 도별로. 충청도 예. 그린 게 있고, 그보다 더 작은 게 현별로. 예컨대 문경현. 아, 현별로. 그런 지도들이 좀 더 그 당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과거에는 대부분 여기 보시다시피 채색 지도로 그렸기 때문에 축척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사실 이 지도를 펴고 이 길에 따라가면 가까운데도 실제로 가보면 멀고. 그래서 사실 축척이 좀 안 맞아서 그래서 우리 조선 정부에서도 이 축척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시대 중기가 지나면서 후기로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쪽에 비변사인 방한지도라 그래서 모른종이처럼 이렇게 해서 축척을 맞추려고 애를 썼고 가장 큰 백미는 저기 잘 아시죠?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산줄기, 물줄기, 길까지 표현을 다 했기 때문에 거의 축척을 맞게끔 그렇게 잘 그린 지도입니다. 자, 이거 지도고 길을 보니까요. 그 옛날 옛 지도, 현재의 지도, 현재의 길. 이제 비교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옛 길하고 지금하고. 이 종이 한 장에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도 속 길을 걸으며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길동무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혹은 노래 한 소절로 고단함을 날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길 고개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리랑이죠.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리랑이 많지만 그렇죠. 저희 문경세제도 아리랑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하고는 아리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아리랑. 특히 이 문경세제 아리랑은 여기 보시면 중요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1896년에 그 헐버트 선교사 아시죠? 선교사. 예,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더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것으로 해서 세계적으로는 처음으로 아리랑의 그 음을 오선지에 그립니다. 거기에 가사가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문경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로 다 나간다. 라는 문경세제 아리랑의 대표 사설이 실려 있습니다. 아, 사설까지 실려 있네. 그 외에도 많은 아리랑의 가사가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왜 하필 문경세제 아리랑의 가사를 저 밑에 적어놨을까? 아마 그 당시 서울에서 이 문경세제 아리랑 가사가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헐버트한테. 아, 이제 그게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수공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경복궁 타령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울진의 금강성 나무 경복궁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뭐로 다 들어간다라는 그걸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술 한잔하고 아리랑 하면 계산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개살 좋아하지. 네네, 그래서 마음대로 부르는 거지 뭐 그냥. 이게 흥선대원군이 아리랑이 그 당시 많은 남자들이 부역을 갔기 때문에 예. 나를 떠나는 낭군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그런 어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절이 서울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그 구절을 많이 듣고 아마 대표적인 가사로 저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은 근대에 기록된 아리랑. 새들도 힘들어 쉬어갔다는 문경세제. 두 발로 걸어야만 했던 이들에게 얼마나 힘든 길이었을까요? 그 험준한 산길을 넘어가며 불렀던 아리랑이 한양의 당도에서도 입에 남아 흥얼거렸겠지요. 그 노래소리를 들은 선교사가 악보에 아리랑을 남기며 문경세제 아리랑에 대한 사설도 남겼습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남긴 아리랑 악보는 서양 악보에 남겨진 최초의 아리랑이 되었습니다. 문경세제 박달나무 이렇게 나오네. 홍두깨 박팡망이 다 나간다. 아리랑 한 소절 부르고 나니까 저도 다시 길을 나설 힘이 불끈 솟네요. 그 힘으로 하늘과 맞닿은 문헌 속 최초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하늘과 맞닿은 길. 네. 그래서 하늘제. 네. 이 길은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예. 우리가 고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길입니다. 아, 문헌에. 네, 그 명칭은 이제 계림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라의 이두식 그 발음으로 네. 여기가 이제 마골산이라고도 했기 때문에 마골. 네, 마골. 그러니까 삼을 재배할 때 아, 삼마자. 그 껍데기를 네. 그 결합 한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계립이라고 썼던 겁니다. 계리. 여기 얽힌 그 이런 옛날 얘기라든지 전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이제 사실 세제가 조선 시대에 이제 공식적인 길이 되기 전에는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때 이 길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삼국 시대에는 그 고구려하고 신라가 맞던 그 요충지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바보온달 아시죠? 화보온달, 네네. 평강공주. 네네, 온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전해옵니다. 온달과 관련된 얘기가. 네네. 그리고 영양왕 때 그 당시 온달이 뭐라고 그랬냐면 계림령과 중령을 예. 되찾지 아니하면 내 다시 고구려에 오지 않겠다. 그리고 출정을 했습니다. 네. 출정을 해서 이쪽 등지에서 많은 전투를 벌이다가 네. 결국은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하늘제라는 길은 아주 그 당시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또 하나가 그 신라가 그 경순왕 때 그 고구려로 신라를 주면서 그때 경순왕의 아들인 마이태자가 그 마이태. 반대를 네네. 하면서 자기 아버지 뜻을 결국 굴복하지 못하고 하직 인사를 드리고 금강산으로 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경주에서 금강산으로 가면 보통 그 해안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해서 하늘제를 하늘제를 넘어서 금강산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문경도 그렇고 충주 쪽에는 마이태자와 관련된 전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이태자. 아, 그렇군요. 품고 있는 사연도 많은 길. 하늘과 맞닿은 하늘제는 경상북도 문경과 충주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제 정상. 네, 맞습니다. 와. 저희들이 충주 쪽에서 하늘제 충주 구간이 한 2.5km. 예. 그다음에 여기 정상에서 문경 구간이 2.5km에서 약 한 5km 정도 되는데요. 길이가. 네.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그 길을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고 예. 백두대간 쪽으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옛날부터 나무를 하러 갈 때 예. 사용했던 길이 있습니다. 아. 그 길을 찾아내 가지고 약 2.5km 구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문경시하고 하늘제를 156년도에 그 하늘제가 열렸으니까 2000년 만에 하늘제를 온전히 이어놨습니다. 와, 그 기분이 묘한데 또. 네, 기분이 묘하시죠. 해발 525m에 자리한 하늘제 고갯길을 통해 신라의 불교가 전파되고 물류도 전해졌다고 하니까 길은 사람만이 걷는 공간은 아닌 듯합니다. 그 오래전 선조들이 걸었던 옛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이번엔 독특한 이름의 길이 제 발걸음을 붙잡네요. 토끼비리가 저 강 건너서 바라본 찬도 그 모습을 그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근데 보니까 좀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도 해서 네. 일렬로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 그림은 그 조선시대 후기에 그 여행을 많이 하신 옥소 권섭 선생님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분의 손자십니다. 권신흥 선생님께서 우리 지금 영광천 맞은편에 뒤편에 산 안에 그 봉생정이라고 있는데 그 정자에서 바라본 토끼비리의 모습입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예. 위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지금 말은 지금 안 보입니다만 말도 사실 지나갔습니다. 아, 말도. 그 성비들이 이쪽 길을 지나가면서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 말을 타고 가니다가 무서워서 내려서 말을 끌고 갔다거나 양의 창자처럼 꾸불꾸불한 길을 위험하게 간다거나 그런 식의 남아있는 시가 또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그림이 물도 많고 네. 그림이 절경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비들이 시가 나오는 거야. 여기 네. 지나가면서 네. 한소 읊고 가는 거지. 그죠? 맞습니다. 네. 야. 이름은 앙증맞지만 영남 지역의 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꼽힌다는 토끼 비디. 제가 한번 걸어봐야겠지요. 한바람 말 내디딜 때마다 길 폭은 좁아지는데 이 길로 사람도 말도 다녔다는데 믿어지세요? 우와, 야 이건 진짜 그 옛날 이 험한 길을 어떻게 걸었을까요? 네, 어? 맞습니다. 집신 신고 네. 비가 오는 날이면 지팽이 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참 계절의 끝자락에 딱이 석양이 넘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팀장님과 걸은 것이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바라보는 이 풍경이 야 이게 물 지금도 아름다운데 만약에 이게 물이 넘치고 이게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었다면은 네. 야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을 네, 했어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물량도 아름답죠? 훨씬 더 많고 하면. 그러면요. 와. 꽤 오래 기억될 풍경을 뒤로하고 저는 문경의 짜릿한 순간을 맛보러 왔습니다. 이곳은 문경세제 어드벤처 파크라고요. 문경세제에 오시면은 한 바퀴 쏙 돌아보고 여기서 몸 푸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몸을 풀 수 있는데. 저기 또 나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는 어린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와서도 즐길 수 있는 곳 같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풍경이 너무 좋네. 근데 보니까 여기 어드벤처 파크라고 그러는데 어드벤처 파크라면 가만히 있어봐. 물 하는 곳이 여기. 장비 착용하고 챌린지 이제 모험 체험 활동하는 거예요. 네. 이제 각 구간마다 12코스가 있는데 이제 각 구간마다 다 특이한 이제 이색 체험이 있어가지고요. 한번 해보면 참 짜릿하고 즐거운 될 겁니다. 짜릿한 체험을 하는 곳이군요. 네, 그 맞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 어떤 체험에 딱 어울려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찐단이 제일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어른들의 도전 정신이 펼쳐지는 어드벤처 파크에서 저도 잠시 동점으로 돌아가 봤어요. 아래에서 봤을 땐 높지 않아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이거 참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이거 한 몇 초 걸릴까요? 저희는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 30초. 네, 준비되었을까요? 오케이.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호우! 호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막상 떼고 나니까 두려움은 물러가고 짜릿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에 닿으니까 기분이 참 좋긴 좋고 상쾌하는데 잠시 어린아이로 돌아간 제 모습입니다. 예. 200m 구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짜릿한 순간을 맛봤습니다. 확 꺼내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일단 짧은 코스고 이게 그렇게 깊질 않아요. 이게 더구나 강이 있으면 모르는데 강이 아니고 산과 산 사이 그 야트막해서 누구든지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문경 오시면 어드벤처 꼭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문경의 들판을 걸어봤습니다.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저를 이끄는데요. 저 멀리서부터 이 달콤한 향기가 내 코를 막 자극을 하더라고요. 올해 작황이 좀 어땠어요? 올해는 날씨가 좀 받쳐주질 않아서 받쳐주질 양이 않아요. 어. 조금 3분의 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작년 3분의 2? 예. 그런데 예. 왜 사과가 이거 사과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죠. 예. 과수원도 많고. 예. 왜 문경 사과가 그렇게 소문났어요? 고도하고 날씨 기온이 덥고 차고 이러다 보니까 사과가 더 아삭아삭하고 달달하고 색깔도 잘 납니다. 일교차가 심한 모양이다. 문경 자체가. 그죠? 예. 사과는 일교차가 심해야지 뭐 아삭아삭함이나 당도나 이런 쪽에 아삭아삭. 표시가 확 납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기온과 낮에 따뜻한 햇볕이 사과의 단맛을 끌어올리고 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데요.
파란 하늘 아래 야 맛있게 익은 사과를 보고 있으니까 침샘이 자극되네요. 자, 맛보기 전에 먼저 사과 수확부터 해야겠어요. 근데 사과 따는데 네. 이거 어떻게 따는지 몰라. 그냥 지난번 이렇게 비틀던데.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자, 그건 사과를 딸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요 손가락. 요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손가락? 쉽게 가면 이렇게 잡고 아, 잡았다. 아, 여기 이제 돌려? 받침대죠. 딱 꺾으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다. 예, 어? 제끼시. 당기지 마. 아, 반대로. 아, 이렇게. 그렇죠. 아, 이게 받침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지렛대 역할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그게 왜냐 그러면 네. 요 부위가 사과나무에 남아 있을 경우 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불안병이라는 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딸 때 잘 따야 되겠네. 그렇죠. 그 이제 쉽게 소비자분들은 또 이 꼭지가 빠져도 비품이 돼요. 그렇죠. 꼭지가 있어야 돼. 예. 응. 요거를 이제 따셔가지고 꼭지를 이렇게 쳐주시면, 아, 꼭지를 쳐준다. 아. 이렇게 쳐주시면 오케이. 이제 여기 였을 때 다른 사과에 상처를 안 상처를 안 주니까 아. 이런 식으로 따시면 됩니다. 사과 하나를 손으로 곱게 감싸고 꼭지를 살려서 똑 따면은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가 손에 들어옵니다. 품질 좋은 사과를 위해서 길게 삐쭉 나온 꼭지는 조금 잘라주고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아까운 사과들이 보이네요. 대표님, 예. 이 사과가 조금 떨어져서 상처가 나는 이건 먹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먹는 데는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버립니다. 버려야지만 또 그게 정직성이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거는 주스를 만들기에는 제 자신이 조금 그러네요. 양심에 또 예, 이런 건 저희는 버린 편입니다. 버리집니다. 드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뭐 맛보세요. 주인장의 허락도 했겠다. 뭐 한번 맛을 보죠. 뭐. 깎이는 소리가 맛있는 소리로 들립니다. 통째로 드셔보세요. 통째로? 예. 야, 역시 문경이야. 아삭함과 달콤함이 느껴지시나요? 이게 글쎄 무슨 맛이라고 그럴까? 그렇다고 아주 설탕까지 다른 건 아닌데 새콤하면서도. 예. 그래서 고소가 맛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매력이 있어. 더군다나 즉석에서 따서 먹으니까 뭐 이런 맛을 어디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맞아요? 최고의 맛이죠 지금. 아, 겨울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의 이 달콤함이 참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네요. 기분 좋게 길을 나선 이튿날. 와, 오늘도 날씨가 아주 청명하구나. 저 시청자 여러분들은 문경하면은 문경세자만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문경에는 또 하나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문경 도자기입니다. 해마다 봄만 되면 새봄맞이 찻사발 축제가 열리는데 내국인뿐이 아니라 외국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주 소문난 그런 찻사발 축제라고 합니다. 박물관 들어가서 체험도 해보고 두루두루 한번 살펴볼게요. 좋은 흙으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빚은 도자기는 화려한 문양이 없어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지요. 문경이 품은 세월의 맛, 은은하고도 고풍스러운 그 맛이 도자기에 모두 담겼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저에게 설명해 주실 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를 또 기다리고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야, 이 문경 도자기가 유명하긴 유명한 모양이에요. 박물관까지 있는 거 보니까요. 이 문경 도자기 박물관은 2009년도에 일종 도자기 전문 박물관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문경 도자기가 그렇게 유명하고 소문이 났을까요? 응? 문경 도자기는 특히나 찻사발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찻사발도 유명하죠. 네네. 우리나라 전통 장작가마로 찻사발을 구워내기 때문에 장작가마로 구워낸다. 예, 맞습니다. 그런 전통 방법으로 구워내기 때문에 유명한 모양이지요. 응? 도자기를 만들 때 쓰이는 흑인 태토를 구하기 쉬웠던 문경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자기를 만들어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마토에서는 막사발과 청화 백자들이 발굴되고 있다고 해요.
여기가 뭐 깨진 자기인 모양이죠. 깨진 도자기. 문경 지역에는 예. 한 200여 군데가 이제 가마터가 있는데요. 200여 군데나? 예, 그렇게 맞습니다. 아직도 발굴 조사 중에 있고요. 예. 고려 초기 이제 11세기에 이제 출토된 고려 청자 파편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예, 예. 역사로 보면 한 900년 넘게 이게 역사가 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900년 되고 예, 예. 청자가 난 또 저기 남쪽에 다른 지역에서만 나는 줄 알아. 저기 생산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서도 빚군요. 맞습니다. 모양은 온전치 않아도 소박하고 정갈한 맛은 그대로 전해지지요. 고려 시대부터 이어온 문경 도자기는 조선 시대를 거쳐 일제 강점기 그리고 근현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문경이 배출한 명장님들이 다 이게 여기 몇 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나 여기를? 예, 34분의 이제 대표 작품, 한 80여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80여 분. 예, 예. 그럼 현재 상주하고 있는 명장들도 계시겠죠? 네, 있습니다. 지금 3분 계시고요. 예,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사기장이신 백산 김종 선생님도 여기서 작업하고 계시니까요. 예. 수백 년이 흘러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손으로 빚는 이 도자기의 매력은 따라오진 못할 거예요.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도자기에만 온 신경을 불어넣는 명인들이 여전히 문경을 지키고 있으니 참으로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경은 길, 하여튼 옛길로도 옛길이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 옛길하고 이 도자기하고 이런 것도 무슨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궁금하죠. 좀 많은 분들이. 문경 세제길이나 하늘제길, 하늘제. 예, 그쪽에 가마터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야, 그쪽에서도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길과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길하고의 관련. 그렇군요. 문경 도자기의 명성이 점점 퍼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 옛길 주변에 가마터가 생겼겠지요. 도자기를 굽는 가마 또한 이 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네요. 여기는 문경 전통 장작가마인데요. 1250도에서 한 1300도 가까이 20시간 정도 떼야지만 이제 멋진 도자기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럼 다 도자기가 구워졌다. 네네. 이거 그럼 몇 시간을 식혀야 돼요? 몇 시간보다는 한 3, 4일 정도 식혀야지만 이제 3, 꺼낼 4 수가 일을? 있습니다. 예, 예. 3, 4일 정도가 식혀온 다음에 꺼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좀 정성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거 인고야 기다리고 참아야 되고 그보다가 뭐 그냥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시간이 자연적으로 흐른 다음에 꺼내야 되고. 근데 이건 뭐야? 아까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전통 장작가마를 만들 때 쓰이는 망댕이라고 합니다. 한 10,000개 정도 손으로 직접 만든 거를 이용해서 장작가마를 이제 만들게 되죠. 그 하나하나 벽돌처럼 이렇게 쌓나요? 예. 많이. 쌓으면서 이제 도움 아치를 그리면서 이제 불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도 이거로 이용해요? 네. 가마를 만들어서 이제 굽기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20-30cm의 원통형 흙덩어리인 망댕이를 이용해가지고 돔 형태로 만드는 망댕이 가마. 문경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 가마는 단열 효과가 좋아가지고 장작을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아주 효율성이 뛰어난 가마지요.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찻사발 만들기에 도전해봤어요. 쉽진 않네요. 1단계가 좀. 네, 모든 게 쉬운 건 없습니다만은. 아휴, 첫 시작부터 힘이 들어가는데 흙을 손으로 하나하나 미는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미리 찻사발 소코트를 준비해 왔는데 이거를 중심 잘 맞추셔가지고 아, 이게 본이라는 거죠? 네, 본인 살짝 들어서 소코트를 위에다가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예, 천은 걷어내시고요. 밑으로 틀에 맞게 내려야 되는데 하시다가 보면 흙이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 부분은 갈라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가지고요. 이렇게 최대한 펴가지고. 예, 피면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제 혼을 불어 넣듯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표정만큼은 완전히 도자기 명인이에요. 너무 엄청 잘하시는데 예, 좋습니다. 예. 됐죠? 네네.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뭐 국이나 막걸리 드실 때
좀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야, 제가 정성껏 만두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막걸리 한 잔을 딱 따라서 제대로 마시면 와. 아니 막걸리보다는 예. 문경에 오셨으니까 네. 문경 찻사발에 한번 차를 타서 한번 좋습니다. 드시는 게 어때요? 그렇죠. 이게 찻사발이니까 문경 차를 한번 네네. 마셔보죠. 예, 고맙습니다. 가시죠. 같이 가시죠. 예. 예.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는 건 뭐 나중으로 미루고요. 찻사발 고장이 왔으니 차를 한 잔 해보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쁜 문경을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한복을 감사합니다. 차려입으시고 예쁜 손으로 또 차를 만드셔서 좀 제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저 기다림이 설레네요. 이게 지금 차 이름이 무슨 차예요? 말차, 말차. 녹차 잎을 가루 내어서 가루를 낸다? 네, 분말로 된 차를 이 차 사발에 담아서 마시는 아주 좋은 차입니다. 일반인들도 이 말차를 많이 마시나요? 문경에는 이게 도자기가 이렇게 차사발 축제도 하고 있어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웬만한 가정에서는 말차를 다 마십니다. 그런데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다른 지방에서는 이 차사발이 귀해서 마실 기회가 아마 잘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그 말차라든지 전통차가 문경에서 이렇게 유명해진 건 어디에서 온 걸까? 왜 문경에? 그거는 무엇보다도 우리 차사발이 있기 때문에 그릇이 있기 때문에 차그릇에 담기는 문화가 따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정성을 들여 만든 찻사발에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한 잔의 차를 만드는 과정.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차를 마시며 마음을 바르게 했던 옛 선조들의 자세를 오늘 따라해 봅니다. 사발 위에 손이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밑에 받치고 이렇게 가지 않게 내 기시에 떨어지지 않고 이게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향도 맡으시고 뭐 색은 보시고 이렇게 드시고 이 향. 풀향. 날개를 살짝 이렇게 들고 드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다도의 예를 갖추어 천천히 음미해 봅니다. 온몸에 퍼지는 차의 향기가 마음마저 평온하게 만들어주네요. 우리는 녹차로만 잎사귀에 우러나온 그 차를 마시는데 이거는 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마실 수가 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녹차. 그리고 풀 냄새 난다. 풀 냄새가 아니고 향기가 있어요. 이 말차의 향기가 있어요. 녹차 향기. 나름대로 독특한 향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권해드리네. 집에서 쉽게 일 가정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이거 차 도구 사다가 할 수 있으면 아주 가볍게 모든 걸 다 깨끗하게 마실 수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네요. 몽땅 다 버리지 않고 마시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모든 작이나 찻사발에 진열돼 있고 막사발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가 있네요. 깨끗하게 한 잔을 비우듯 마음과 몸의 피로를 씻고 다음 여행지로 향해 봅니다. 명성이 자자한 도자기의 비결은 좋은 흙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문경에는 특별한 돌도 있다고 하네요. 그 돌을 찾으러 제가 온 곳은 한우집이에요. 야, 이번 이거 딱 진수성찬이야. 이 문경 약돌 한우가 소문났잖아요. 예. 왜 이 약돌 한우가 유명해졌고 맛이 좋은지 난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거정석이라는 거를 이제 사육 기간에 소한테 먹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한테 이제 좋은 영향을 좀 줍니다. 그 육질면에서 좀 좋은 면을 줘가지고 그 예. 약돌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소 육질의 그 조직감이라 그러는데 그 탄력성 부분에 그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줘가지고 육즙이라든지 풍미라든지 이런 게 좋습니다. 이 사가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세요? 일단 맛이 좋다 그래요. 맛이 좋다. 좋고 고기가 씹는 맛이 있다. 씹는 맛이 있다. 네. 그러면서 또 부드럽다.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큰 거가 뭐예요? 요게 저희가 이제 소를 키울 때
사료에 넣는 거정석이라는 겁니다. 갈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소한테 공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아서 준다. 예, 가공을 소화소? 해가지고 예. 갈아서 먹인다. 이게 바로 거정석, 약이 되는 돌, 약돌이에요. 이걸 갈아서 소한테 먹인다. 자, 말씀은 들었으니까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맛이니까. 네, 요건 육회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거고. 제가 좀 출출하거든요. 돌을 먹인 한우, 그 맛이 참 궁금하더군요. 아주 연하다 육질이. 식감이 그래서 약돌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더 다른 맛이 나는 것 같아. 아주 연한데. 더할 나위 없었던 약돌 육회에 이어가지고 이번엔 제대로 한 끼 해봤습니다. 약돌이 잡내를 싹 잡아주고 육질마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원래 이렇게 안창이 연해요? 아주 연하네. 예, 맞습니다. 이 안창이 그 소의 그 내장을 좀 잡고 있는 근육이라 가지고 예, 바깥에 이제 운동하는 근육하고는 달라서 예, 이게 아주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문경에 오시면은 세조경도 하시고 옛길도 걸으시고, 또 여기 세트장도 구경하시고, 문경에 또 유명한 사과도 있죠. 문경 사과. 그것도 한 보따리 사져가시고 차에다 싣고 가는 길에 여기 또 이렇게 축제 오셔가지고 약돌 하루 한번 들고 가시면은 이거 뭐 더 이상 뭐 일석삼사조입니다. 예, 그럼 후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와. 오랜 시간이 쌓인 옛길을 걸어보는 문경 여행. 길을 따라 걷는 여행객의 배가 든든해졌으니까 다시 또 걸어가 봅니다. 그 문경에 들리시면은 아주 특별한 곳이 있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특별한 곳을 저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여기서 만나자 했나? 어디서 만나면 모르겠네. 저분이신 것 같아. 사람 얼굴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익숙한 얼굴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본 사람이야. 어디서 뵀지? 마지막 여행지를 소개해줄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 만에 인사드릴까요? 어떻게 여기 시골까지 이렇게 소문났어 이게. 이거 영광스럽습니다. 이 특별한 곳에 돌리네 무슨 습지예요? 돌리네 섭지라고 해서 돌리고 하는 섭지가 아니고요. 외래어입니다. 외래.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는 보통 물이 이렇게 안 고이는데 네. 여기는 특이 지형이 돼가지고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섭지고 또 네. 이게 하천이나 뭐 해안가가 아니라 네. 이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고이는 석회암 지대가 아주 세계적으로 드문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물단지를 몰랐는데 네. 이제 겨우 보물단지를 알아가지고 이거 언제 그럼 이제 발견됐어? 2017년도 우리가 한지 6년 됐네. 6년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 학자들이 이런 데 곳이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섭지 지정도 받고. 지정 받으셨구나. 그래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섭지라고 그러면 또 족보를 관리하는 데가 람사르라는 데가 맞아, 세계적이야. 남사르 거기 협정에 들어가야 돼. 람사르에 등록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람사르 섭지 도시라고 하면은 최종적으로 네. 람사르에서 세계적인 섭지로 인정을 받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질적으로 지질학적으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의 그 세계 지질공원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생태적으로 지질적으로 두 가지 양수 겸장이 되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그걸 다 추진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돌리네 습지. 그도 그럴 것이 석회암 지대에 빗물이 고여 생겨난 무릉덩이인 돌리네 습지가 형성되는 거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일이라고 하네요. 포도나무와 억새굴락이 장관을 이룬 돌리네 습지는 말 그대로 생태계의 보물창고예요. 시장님, 오다 보니까 여기 저게 고라니 샤오장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희귀한 동물이나 희귀한 식물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이게 섭지라는 게 원래 그 학문적으로는요. 이게 생물, 생물이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돌리네 섭지 하더라도 그 나타나는 생물종들이 동물, 식물 합해 가지고 932종, 거의 1000여 종이 됩니다. 이 습지 안에 다양하게.
그러다 보니까 또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 동식물도 발견이 되고 예. 수달, 그다음에 뭐 사기라는 거 우리 사기라는 그런 동물도 있고 꼬리 뭐 진달래 뭐 이런 아주 이름도 처음 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 섭지 인근에서 자생을 하고 또 나타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섭지와 그다음에 초지와 이런 다양한 생물종들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 돌리네 섭지의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님은 이 습지 생기는 이후로 완전 식물학 박사가 되셨죠. 제가 환경부 출신이고 환경 전문가다 보니까 물만 냈습니다. 와, 제대로 물 만나셨어.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스케암 이 지형이라는 게 그냥 이게 물이 그냥 그대로 빠지는 건데 물이 고이는 이유가 이게 그럼 무슨 이유예요? 그게 스케암이 하면 이제 분해가 되는데요. 예. 그럼 물이 빠지는데 거기에서 테라로사라고 학문적으로 하는데 테라로사. 이 물질들이 불투수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물질이. 이 밑에서 테라로사가 깔리니까 물이 안 빠지는 그 불투수층이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형이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 그래서 물이 고이는 이러한 특이 체질이 특이 지형이 형성된 거로 봅니다. 만들어진 이후부터가 독특하고 신비한 돌리네 습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이곳에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볼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 신비한 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실 게 뭐예요? 전 무슨 샘이라고 왔는데. 요 안에 우리 요 옥녀샘 좀 말씀해 드릴게요. 가까이 갈까요? 예. 시장님도 가시죠. 이름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옥녀샘. 역시나 재미난 전설을 품고 있어요. 옥황상제가 병이 났을 때 공주가 여기 물을 보고 내려와서 이 물을 길러다가 조석으로 이래 들여가지고 이 낳았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그런 전설도 있는데, 있군요. 예, 우리 여기가 옛날에는 저들 어릴 때 여기 이 가구가 있었습니다. 가옥도 사람이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몇 가구나 되는 예, 우리 요 섭지 안에는 세 가구가 살았습니다. 가구. 세 가구가 살았었는데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니까 예, 밤으로도 닭도 훔치 먹으러도 오고 이 깊은 산속에. 예, 맞습니다. 예. 주인 어른 신발 저 멀리 버리고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못 따라오게 그러는데 옹달샘이 품은 이야기도 이곳에 살던 이들의 이야기도 참 재미납니다. 근데 지금도 물이 돌돌돌 나오거든요. 이게 물을 마르진 않겠어요? 예, 여기는 겨우 한겨울에도 얼음이 안 옵니다. 예, 이 물이 뜨신 물에 나가니까 요 나가는 거는 얼음이 안 옵니다. 여기. 예, 여름에만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예,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면. 그렇게 뭐 좀 아직은 뭐 따뜻하진 않아. 그렇죠. 예, 좀 맞습니다. 시원한데. 겨울철 되면 추울 때 되면 이 김이 너무 나죠. 그래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김이 나고 따뜻하다. 그걸 물이 마르지 않는다. 예. 이거 옥녀샘? 예, 옥녀샘입니다. 문경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자연의 보고.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작은 동식물이 부단히 자기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돌리네 습지. 멸종 위기종과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중심인 돌리네 습지가 오래오래 소중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님 만나 뵙고 아주 귀한 곳을 안내받아서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 계획도 있으시죠? 있습니다. 이렇게 보물단지 돌리네 섭지를 많은 우리 국민들 또 많은 또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또 이 좋은 보물단지를 함께 체험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람사르 유네스코에 대해서 족보를 확실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출입도 길도 좁고 뭐 그다음에 주변에 이게 상품들이 꽃단지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힐링하고 재미있게 보내는 그런 명실상부한 섭지의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보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보물을 보고 감동하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멋진 습지가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유해서 함께 좋은 문경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좋은 여행은 없겠지요. 저는 오늘도 길 위에서 귀한 인연들을 만나 재미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다가와도 지금의 기억들이 이 길 위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가을의 끝자락에서 함께 떠나봤던 문경의 시간 여행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아주 참 가치가 있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다녔던 오래된 길, 옛길을 한번 걸어보았고 또 귀한 습지와 생태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죠?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 새로운 길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길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저에게 길은 그저 묵묵히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문경에서 만난 옛길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길에는 무수히 많은 이들의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거요. 삶의 기쁨과 슬픔이 담긴